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세 분 진수인 귀한 시간 내에서 또 자세한 설명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대희 교수님, 이 법안 입안 과정에서 어떤 이게 관여를 좀 하셨습니까? 네, 관련된 법안 만드는데 입법 지원했습니다. 지금 스포츠 클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죠?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또 일본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이게 법으로 스포츠 클럽 지원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가요? 네, 독일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그 진술서 내용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거는 지금 유인찬 대표가 한 그 근거 안에는 그 독일법도 있고 일본에도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이 되어 일본도 있습니다. 이 법은 없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게 네. 안에 진술서 내용에는. 네, 설립 근거가 이제 특별 영리 법인, 촉진법 법인이야. 이런 우리도 밑법에서 법인이지. 네네, 이 맞습니다. 클럽 육성을 위한 그 별도의 법은 없다는 말씀 네네네. 아닙니까, 그죠? 저는 입법 취지,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별도의 법으로 이게 제정을 꼭 해야 되느냐? 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체육진흥법이나 지금 생활체육진흥법도 규정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진흥법 안에 스포츠 클럽이나 체육 동호인 조직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 법적 근거가 미비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많은 지금 스포츠 클럽들이 운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에 비해 관련된 이제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도 법 제정은 필요하다라고 결국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도 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도 5개년간 9억 지원입니까? 그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그 자생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예산이라는 게 어디를 지원해 주면은 또 다른 쪽에는 그만큼 또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 클럽이나 동호인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하면은 자생력을 기르느냐. 그리고 그 기르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법안을 그래도 성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지금 동호인 이라든지 또 지자체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런 수렴 해보셨습니까? 수렴들을 여기 좀 현장에서도 많이 수렴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스포츠 클럽 말고 우리 김영규 회장님 어떤 의견들이던가요? 동호회 말씀이시죠? 예.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시설 사용 문제, 예산 지원 문제, 대회 참여 문제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아까 재정 자립도 부분 말씀하셨는데 체육국장 문체부 차원에서 이런 스포츠 클럽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체육인들 의견 수렴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또 지역에 지금 스포츠 클럽 또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 의견들은 수렴 입법 지금 제정안과 관련돼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보고받았어요. 의견이 어떻던가요? 각각의 그러니까 동호회 회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럽 회원일 수도 있고 또 지자체 공무원일 수도 있고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의견들이던가요? 현재 지금 스포츠 클럽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거점형 클럽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의견 수렴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도 주말에 내려가서 일일이 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법안 지금 제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 생활 스포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현장 수렴,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자세하게 수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은 이게 지역별 편차예요. 또 종목별 편차.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체육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선수들은 학교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보통 기숙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엘리트 체육을 희망하는 학생 같으면은 거기 가서 기숙하면서 운동을 해서 진짜 국제적인 선수로 클 수 있는데 이 스포츠 클럽에서 그렇게 그냥 취식
학급까지 제공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 비인기 종목, 지금도 이게 공공 스포츠 클럽이 지금 한 100몇십 개 자치단체에 되어 있습니다만 종목으로 따져봤을 때는 올림픽 종목, 아시안 게임하고 겹치는 종목은 불과 1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다 포기를 앞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누가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일단 저는 질문만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클럽과 이게 또 동호회 멤버들, 사실은 클럽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동호인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 결국은 시설 문제입니다. 이 급격하게 생활체육인들은 늘고 있는데 시설들은 그렇게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불만은 아주 전체적인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일부 체육시설들은 특정 클럽이나 이런 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거의 독점 자기들 회원들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도 스포츠 클럽에 가입된 분들은 사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또 가입이 안 된 분들한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차별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사실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대도시와 중소도시, 소도시, 농촌의 현황이 다 다릅니다. 사실 대도시는 시설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고요. 중소도시와 농촌은 시설은 뭐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강사나 적합한 뭐 체육회 행정 인력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 클럽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저는 첫 번째는 지자체 어떤 표준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표준적인 그 이 클럽과 관련된 세부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시설이나 강사, 프로그램 문제들을 좀 동일한 잣대로 만들어 가되 다만 이제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겠죠. 뭐 대도시의 부분들은 체육시설의 어떤 건립의 부분들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소도시로 갈수록 강사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으로 갈수록 이런 강사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 생활체육회 배치, 박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법안을 통한 또 이후에 체육회 전략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 운동부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다만 이걸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부분에 만큼의 선수들이 클럽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구조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학교 운동부를 아예 없애진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그런 뭐 인구의 감소처럼 감소되는 부분들을 클럽에서 받는 부분으로 간다면 뭐 5년, 10년 안에 자연스럽게 클럽으로 위계관되는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동호회 역차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시설과 그 시간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일정 동호회가 그 부분들 독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클럽을 통한 또한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지정 스포츠 클럽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지정 스포츠 클럽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동호회의 어떤 시설 배분, 우선 사용의 배분, 뭐 시간의 배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왜 지금까지 못했냐는 거죠.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지 못했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스포츠 클럽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연락과 7년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챙겨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 도에도 근무를 해봤고 시에도 근무를 해봤고 실제로 현장에 스포츠 클럽들을 다니면서 동호인들 다니면서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파악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일선 그 시군구의 지도자를 파견하는 문제라든지 시설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똑 떨어져 가지고 다른 거와 관계없이 스포츠 클럽만 육성한다 그러면은 뭐 크게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클럽과 비클럽 동호인들과의 문제, 학교 체육과 또 이 스포츠 클럽과의 문제, 생활체육이지만 클럽도 동호인도 아닌 사람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이해관계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정 또 최소화시키면서 법안을 성안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네.